국제 금값이 올 들어서만 25%가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연일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조만간 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주까지 56주 연속으로 오른 것으로 집계됩니다. 향후 임대차 3법이 시행된다면 전셋값 상승과 계약갱신 청구권 활용 등으로 인해 전세 매물은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사모펀드 행동 지도안을 마련하고 판매사와 수탁사에게 사모펀드 운용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쯤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대책이 주택시장 안정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제 금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갑니다. 조만간 3,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금, 얼마나 갖고 있는 게 좋을까요? 정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7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장중 금값이 트로이 온스당 1,945.16달러를 기록해 2011년 9월 1,921달러 기록을 돌파했습니다. 마감가도 온스당 1,931달러를 기록해 전 거래일 대비 1.8% 상승했습니다. 밤사이 미국 정부와 공화당의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면서 유동성이 풀릴 것을 대비해 실질 화폐인 금 가격이 더욱 올라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안전자산을 찾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금값은 올해 들어서만 25% 넘게 상승해 최고의 자산 투자 종목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실질 금리가 사실상 마이너스인 요즘 돈을 들고 있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실물화폐인 금의 인기가 더욱 치솟고 있는 겁니다. UBS 귀금속 전문 애널리스트인 조니 테베스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금값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안에 온스당 2,00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강력한 경제회복 지표가 나오면 향후 수개월 동안 금값 상승세가 진정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AP통신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 리서치의 애널리스트들의 말을 인용해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경기 회복 흐름대로라면 당분간 미국의 경제 성적이 부진한 상태에서 달러 약세에 따른 금값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펀드 등 금 특화 자산을 전체의 10에서 20%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당정이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며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가 폭등과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납니다. 집주인들이 법 시행 전에 전세 보증금을 미리 올려받거나 또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지난주까지 56주 연속 상승하며 1년 넘게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오르고 있습니다.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법 시행 후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용해 지금의 전셋집에 눌려 앉으려는 세입자가 늘며 전세 물건은 더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여기에 정부가 6.17 대책과 7.10 대책을 통해 보유세 인상에 나서며 세금 인상분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많아지는 것도 전세 품귀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라임 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전액 배상한 판결을 내렸는데요. 배상한 수락 여부를 답변해야 하는 판매사들이 답변 기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회에 한해 답변 기한을 연장해준다는 방침입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원금 100% 반환 결정을 내렸습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결과로 금융투자상품 분쟁 조정 사상 처음 있는 전액배상 판결이었습니다.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 총 4곳의 판매사가 권고안을 전달받았으며 권고안이 적용되는 무역금융펀드 판매액은 총 1,611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판매사들은 권고안 수락 여부 결정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수락 여부 결정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습니다. 투자자 보호와 신뢰 회복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100% 배상 선례를 남기는 것에 판매사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판매사들의 요청에 따라 금감원은 답변 기한을 연장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장은 한 차례에 한해 한 달만 연장해준다는 방침입니다. 연장 횟수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외환 파생 상품 키코 분쟁 조정안 사태 당시처럼 배상 지급이 미뤄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판매사들은 분조위의 권고안을 수용하되 라임은용과 공모관계로 거론된 신한금융투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앞으로 펀드 판매 증권사와 은행들은 분기마다 이 사모펀드의 운용 현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펀드 자산 관리 업무를 맡는 수탁사도 매달 1회 이상 자산 내역에 이상이 있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5천억 원대 펀드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환매 중단을 선언할 때까지 관계 금융회사들로부터 어떠한 제어도 받지 않았다는 비판에 따른 겁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지도안에 따르면 판매사는 운용사가 제공하는 투자 설명 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사전 검증을 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한 이후에도 운용사의 협조를 받아 펀드 운용과 투자 설명 자료상 주된 투자 전략이 일치하는지 또 점검해야 합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5세부터 79세 연령층이 희망하는 퇴직 시기는 평균 73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5세부터 79세 중 장래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3명 중 2명꼴에 해당하는 67.4%로 집계됐습니다. 근무를 원하는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을 꼽았고 희망하는 월 소득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의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이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49.4세로 집계됐습니다. 법인을 설립해 주택 10여 채를 사들인 30대 직장인이 아버지로부터 수억 원의 현금 증여를 받았다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개인 392명과 법인 21곳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갭 투자자 등 다주택자, 또 법인 자금을 유출해 고가의 아파트나 꼬마 빌딩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 소득 없이 고액 자산을 취득한 연소자 등이 그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자금 출처를 철저히 추적해 편법 증여 여부를 검증하고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과 특수관계 법인까지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와 함께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동향을 정밀하게 살피며 탈세 행위 정보 수집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조금은 꺾인 모습이죠. 7.10 대책 직전 정점을 찍은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그 오름세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쯤에는 정부에서 이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또 얼마나 공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번 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세가 나타날지 이 부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팀의 정창신 기자와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수도권에 이미 70만 호 공급을 약속하고 있었는데 추가 공급을 준비하고 있는 건 결국엔 서울의 집값 잡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추가 대책이 나오면 좀 안정이 될 것이라고 시장은 예측합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 대책이 계속되고 있고 또 서울과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이 추가로 공급된다면 급등한 아파트값은 안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가 이미 3기 신도시 30만 호를 포함해서 수도권에 70만 호에 달하는 대규모 공급을 하기로 했는데도 서울 아파트값이 쉽게 잡히지 않았거든요. 업계에선 이번 공급 대책에 시장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물량이 공급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합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최근에 이제 비규제 지역까지 번진 이제 풍선 효과나 또는 30, 40대의 패닉 바잉 논란들을 잠재우는 효과들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급등하던 집값이 다소 진정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대신 그 3기 신도시와 도심의 고밀 개발을 통해서 추가적인 공급의 총량 확보가 시장에서 안정감을 느낄 정도인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집지을 땅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공급돼야 시장에서 좀 만족을 할까요? 네. 자, 업계에서는 추가로 한 10만 가구 정도는 나와줘야 집값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관측됐던 서울의 한 1, 2만 가구 수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다만 당장 몇만 가구 공급, 이런 수치보다는 서울에 꾸준히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만으로도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서울 아파트 층수는 35층으로 제한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50층으로 풀어주면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공급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일정한 면적의 땅에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건 이 아파트를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공급 확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도심의 고밀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면 시장에는 당장 공급이 없더라도 서울은 꾸준히 공급이 생기겠구나 하는 이런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좀 급하죠. 언제 어디서 얼마나 공급이 나올지 이 부분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책은 오늘 발표한 소식도 있었는데 언제 나오는 겁니까? 네, 당정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에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쯤 발표할 거란 얘기고요. 실은 오늘 공급 대책과 관련한 당정 협의가 있어서 이르면 오늘 대책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정부가 내놓을 공급 대책은 이 용적률을 올려서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아파트를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용적률 완화 지역과 완화 정도, 또 완화 시 발생하는 이익 환수 방식을 놓고 당정은 세부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지 않기로 하면서 이 태릉 골프장처럼 수도권 내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일부에선 잠실주공 5단지와 음마아파트 규제를 풀어서 50층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허가를 내준다던가 약 51만 제곱미터 규모의 용산 정비창부지 용적률을 대폭 올려준다는 식의 구체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또 민주당은 공급 대책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막을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가 부동산 대책의 균열, 내국민 역차별을 야기할 소지가 없는지 이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면서 투자는 적극 장려해야 하지만 투기적 목적의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는 신속한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공급 대책도 결국은 집값 안정화를 위하는 만큼 이번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를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책도 기다려보고요. 부동산팀의 정창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정부가 유예해 주었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둔촌 주공과 레미안 원베일리 조합은 오늘까지 구청에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을 마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분양가도 산출해 둘 중 더 높은 분양가를 선택하겠다는 전략도 세웠다고 합니다. 지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분양가 상한제 유예 종료 직전인 어제 강동구청에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 조합은 허그 고분양가 관리제의 영향을 받는 선분양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분양가를 모두 따져보겠다는 전략입니다. 다만 현 조합 집행부의 해임총회가 열리는 다음 달 8일까지는 승인이 결정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해임총회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 분위 승인 신청을 했지만 지금 조합 총회라든지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양쪽의 입장이 지금 상당히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행위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르면 구청장이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은 권고사항으로 구청장 재량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둔촌주공조합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허그의 분양 보증 기간은 2개월입니다. 상황이 비슷한 서울 서초구 레미안 원베일리도 둔촌주공처럼 투트랙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원베일리는 오늘 오후 허그로부터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아 서초구청에 간신히 접수하며 상한제를 피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상한제유의 막차를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였던 신반포 15차와 잠실 미성크로바는 종료일까지 허그 분양보증을 받지 않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가 됐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6월의 수출 물량과 수출 금액이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1.4%, 10.5% 각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출 물량은 지난 4월부터 3개월 연속, 또 수출 금액은 지난 3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한 셈입니다. 다만 수출 물량과 수출 금액 모두 감소폭이 전달 대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진한 수출 통계와는 다르게 반도체는 수출 물량 기준 6.7%, 수출 금액 기준으로는 4.9% 각각 늘어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6월 수입 물량은 올해 3월 이후 석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해 전년 대비 6.1% 늘어났습니다. 직장 때문에 국내에 가족을 두고 혼자 해외에 체류한 경우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주택청약에서 우선 공급 대상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공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 되는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자 직장 때문에 해외에 다녀온 청약 희망자들의 반발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생애 최초 특공 비율이 국민주택의 경우 20%에서 25%로 확대되고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은 공공택지에선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선 7%가 생애 최초 특공 물량으로 신설됐습니다. 신설된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공의 소득 수준은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30%로 설정됐습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809만 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국내에서 판매된 미국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결함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 테슬라 전기차를 대상으로 결함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상은 모델 3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프로그램인 오토파일럿의 결함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테슬라 전기차는 국내에서 상반기에만 7,000대가 넘게 판매됐습니다. 하지만 각종 품질과 불량 서비스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조사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며 중소유통기업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4%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서 음식 서비스 분야는 약 8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기업과 소비자에게 이커머스가 일상화됐지만 중소유통기업은 자력으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중소유통기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박은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경영지원과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이 주목한 건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중소유통기업 육성법의 제정입니다. 지난 1997년 유통산업발전법이 만들어졌지만 대형 유통기업을 명확하게 구분할 근거가 없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법 제정을 통해 온라인 거래 및 디지털화, 스마트 물류 시스템 구축, 해외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통업은 가장 선진적인 부분과 가장 낙후된 부분이 공존하는 산업입니다. 이제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중소유통업도 플랫폼 시대에 적응하고 성장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토론
토론회를 주최한 정태호 의원도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여성 전문 운동복 잭시믹스로 이름을 알린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8월 코스닥 시장에 문을 두드립니다. 소비자 직접 판매를 뜻하는 D2C 비즈니스 모델 전략을 통해 신규 브랜드를 런칭하고 또 해외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인데요. 소셜미디어 또 스마트폰에 제품을 노출시켜 판매하는 글로벌 미디어 커머스 선도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포부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내달 코스닥 상장에 나섭니다. 2017년 설립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레깅스와 요가복으로 알려진 잭시믹스, 위생제품 휘하, 가정 간편식 스리케어 등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체 연구를 통해 PB 브랜드를 개발하고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을 활용해 소비자와 직접 소통해 판매로 이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스닥 상장을 통해 홈 트레이닝 플랫폼 워너글램과 토탈 이너뷰티 브랜드 닥터셀팜 등 신규 브랜드를 런칭해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공모 자금을 통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각 브랜드마다 하려면 각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그리고 좀 더 좋은 제품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상장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대부분의 내부의 제품 R&D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R&D 쪽에도 저희가 좀 공모 자금을 많은 부분을 또 이용을 할. 특히 D2C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본 시장을 필두로 중국, 대만 등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자사몰로 고객을 유입하는 등 해외 디지털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이번 상장을 위해 공모하는 주식수는 379만 7,209주며 주당 공모 희망가 밴드는 12,400원에서 15,300원입니다. 이에 따른 공모 예정 금액은 470억 8,500만 원에서 580억 9,700만 원입니다. 오는 30일에서 31일 양일간 국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 8월 4일에서 5일 일반 청약을 거쳐 같은 달 중순 코스닥 입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 주관사는 삼성증권과 대신증권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는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는 내일 아침까지 비가 오다가 낮 동안 소강 상태에 들겠고요. 저녁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지만 전라도와 경남, 경북 남부에는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을 살펴보면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도, 강원 영서 남부와 경북 북부 많은 곳에는 120mm 이상의 비가 집중되겠고요. 그 밖에 서울과 전북, 경북 남부에는 10에서 40mm의 약한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30도, 대전과 광주 29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며 덥겠고요. 강릉의 낮 기온은 25도로 동해안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저녁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 춘천과 청주 30도로 덥겠습니다. 동해안도 소강 상태에 드는 낮 시간을 제외하고는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낮 기온은 25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 전주 30도, 제주 31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2m 안쪽으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금요일까지 곳곳으로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이번 주말에는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엔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